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결혼하려면 꼭 집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누가 굳이 집을 사려고 하겠어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집이 있는데 왜 결혼 안 하냐고. 맞아요. 저는 돈을 전부 집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결혼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평범한 사람이 혼자 힘으로 결혼하는 건 진짜 어렵다는 거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평범한 남자가 요즘 결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집안 형편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학교 그만두고 몇 년을 방황하다가 20대가 되었죠. 그 해에 처음 집을 샀어요. 왜 집을 샀겠어요? 결혼하려고 산 거죠. 사실 결혼의 전제 조건이 바로 혼수용 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 하지 마세요. 임대주택에서 결혼 생활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능력은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집을 사고 나가야 하죠. 상황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네티즌은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아 대도시에서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결국 외진 도시에서 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소개팅에서 이 주소를 말할 때마다 상대방이 너무 멀다고 생각할까봐 항상 조바심이 난다고 합니다. 혼수용 집의 위치를 좋지 않게 선택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결혼 지참금이나 예물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주택담보대출을 갚느라 모든 돈을 써버려서 전혀 돈을 모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 비용이 비교적 낮아서 가정 형편이 평범한 젊은이들도 노력하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남성은 결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결혼을 고위험, 고비용의 투자로 만들어 많은 사람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중국 제7차 인구조사 데이터에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3,490만 명이 더 많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20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은 여성보다 1,752만 명 더 많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심각한데 일부 농촌의 남녀 비율은 130대 100에 달해 많은 농촌 남성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여 광군촌, 즉 호라비 마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위성과 운남성의 일부 마을에서는 남성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성비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농촌 여성의 유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농촌 여성이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 조건이 더 좋은 도시로 가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더 높은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선택하는 반면 농촌 남성들은 집안 어른들을 돌보느라 농촌에 머물러야 하므로 결혼 상대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농촌 남자들은 결혼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세요? 특히 형제가 둘인 경우가 제일 힘들어요. 소개팅을 나가서 여자들이 형제가 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예물 요구가 엄청 높아지거나 아예 만나지도 않으려고 해요. 형이 있든 동생이 있든 상관없어요. 형이 결혼했든 안 했든 형제가 둘이면 여자가 만남을 꺼려해요. 심지어 몇 년을 만나고 감정이 깊어져도 형제가 둘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부모의 재산이 형제들에게 분배될 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결혼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농촌이든 도시든 다들 상대를 고를 때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월급이 3,000위안인 사람은 월급이 1만 위안인 사람을 찾고, 키가 1.5m인 사람은 키가 1.8m인 사람을 찾고, 집도 차도 저축도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다 갖추고 있길 바라죠. 결국 타협을 안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농촌의 일반 가정 남성들은 결혼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높은 예물 비용 등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3대의 저축을 탈탈 털어도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탕핑을 선택합니다. 결혼 후의 생활의 각종 압박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여유를 추구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외부에서는 농촌 남성 결혼 문제를 현재 사회 문제의 축소판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도시의 우수한 조건은 대부분의 여성을 끌어들이고 있어 농촌 청년들의 결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남성에게 결혼은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억압과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도시의 남성들도 사실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 40살인데 거의 39, 40이 됐어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상한 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상하이에서는 결혼 비용이 너무 높아요. 결혼하려면 수백만 위안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상하이 출신 여자는 안 데려온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비용 때문이에요. 상하이 출신 여자를 데려오려면 장모님이 반드시 집을 요구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은 내환이나 중환에 있어야 하고 비용이 7, 800만 위안에서 심지어 1000만 위안이 넘어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차도 중급 이상이어야 하고 20, 30만 위안은 기본이죠. 그래서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32세의 장위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출산, 주택 구입, 자동차 구입 등은 모두 빚이며 미래에 대한 당좌 대월이다. 경제가 하락할 때는 수입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위는 중국 동북 지역에 살며 기반시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중앙직속기업이 주도하는 것이어서 표면적으로는 체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몸담은 업종은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전반적으로 30% 줄어들었다. 결혼하지 않아 아이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7세의 제시 장은 북경 출신으로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캥거루족이자 사회 실패자라고 자조합니다. 그녀는 직업이 없고 친밀한 배우자를 찾지 못했지만 결혼보다 독신이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내가 꾸린 가족도 없고 혼자 살게 될 테니 혼자 배불리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일부 남성은 나이 문제 때문에 적합한 아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올해 41살이에요. 집도 있고 차도 있어요. 집도 몇 채나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직장 안 다니고 집세로만 먹고 산다고 해도 한 달에 몇 천 위안은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탕핑하고 살 수 있죠.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연봉은 30만 위안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나이 많은 미혼 남성은 아내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5살 많은 건 보통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2~3살 많아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41살인데 여성을 찾으려면 35세에서 41세 사이의 미혼 여성을 찾아야 하는데 이 나이대의 여성은 대부분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만약 미혼이라면 대개는 나이가 많은 미혼 여성들인데 조건이 엄청 높고 해가 갈수록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나이대에 이르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부분뿐이거든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보고 나서야 결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나이대에 적당한 사람을 만날 수가 거의 없거나 아예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대에서는 적합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아예 없죠. 36세에서 내려가서 30세까지 여성을 찾으려고 해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자가 동의해도 상대방 가족이 반대해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이러한 경향이 중국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 인구와 고용통계 영감에 따르면 2022년 중국 25세에서 29세 연령대의 미혼율은 51.3%였고 30세에서 34세 연령대의 미혼율은 18.4%였습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미혼율이 50%를 넘는 소식이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미혼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은 나를 빚더미에 앉게 할 뿐인데 왜 결혼을 해야 하죠? 라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역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젊은이들의 결혼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강섬 장산현은 25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천위안, 한화약 19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블로그 장후일이 후샹은 결혼이 좋다면 굳이 독촉할 필요가 있겠어요? 길에 돈이 떨어져 있다면 누가 줍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 이유입니다. 한 네티즌은 동북 지역에서 한자녀 정책이 철저히 시행되어 결혼 후 양측 부모님 4분의 경제적 부담이 전부 부부에게 전가되어 압박이 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2023년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지방 채무 문제,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면서 젊은이들은 미래의 결혼과 생활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접어들었음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회복 전망에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으며 많은 사람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023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은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결혼이 더 많은 지출을 의미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수 서방은 청년 실업률이 결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젊은이가 결혼 지참금이나 주택 구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탕핑 문화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이들이 직업과 결혼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교수는 이러한 요인들이 또 결혼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결혼 관념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2023년 초 제로 정책이 전면 해제된 후 결혼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점차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이 그저 일을 하고 지내는 것이 정말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외부 관찰자들은 도시에서는 반대로 골드미스라고 불리는 여성이 결혼 중매 시장에서 오히려 9명의 여성이 1명의 남성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편 도시에서는 결혼 지참금을 중시하지 않지만 경제적 조건은 여전히 여성이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도시 여성들은 종종 자신의 학력과 경제적 지위가 자신보다 더 높은 남성을 찾기를 원하며 이것이 이른바 골드미스 현상을 초래합니다. 특히 대도시의 결혼 중매 시장에서는 부모들이 남성의 높은 학력, 고소득, 부동산 소유 여부를 강조하고 여성의 높은 학력은 오히려 결혼 상대를 찾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79년에 시행된 가족계획 정책은 신생아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선택 즉 낙태는 남아 출생 비율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2005년에는 중국의 신생아 성비가 221대 100에 달했습니다. 이는 대량의 광군의 출현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도박, 여성 인신매매 등 일련의 사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